대출, 세금, 규제, 부동산 과열 막기 위해 패키지 후속 대책 검토. 잠시 진정된 듯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추석 이후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 번 무거운 숙제를 꺼내들었다. 이름하여 패키지 후속 대책. 이제는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출을 조이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늘리는 방안들이 오르내린다. 그리고 만약 이 과열 양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세금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그러나 세율을 직접 건드리는 일은 쉽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늘 의도와 결과가 어긋났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자 매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만큼 이번 정부는 신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신중히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살짝 틀었다.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보다 간접적인 수단을 손보려는 움직임이다. 이 둘은 쉽게 말해 세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9%,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다. 이 두 비율을 곱하면 세금이 매겨지는 과표는 시세의 4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비율들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 정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췄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자는 것이다. 이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무엇보다 이런 조치는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의 속도와 실효성이 모두 높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눈길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시키기 위해선 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매수세가 되살아난 것이다. 결국 약발이 다했다는 말이 다시 금융권에서 흘러나왔다. 이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DSR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은 40%가 한도지만 이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소득이 같아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예외로 두었던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제 발표 전에 서둘러 사두자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실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규제 지역 확대 역시 빠지지 않는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는 한강 벨트가 있다. 서울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등 한강을 따라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기준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투기 과열 지구, 1.3배를 넘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조건을 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얼어붙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거래 자체가 멈춘다. 반대로 규제를 늦추면 불길이 다시 치솟는다. 이 미묘한 균형 위에서 정부는 또 한 번 줄타기를 시작한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꿈, 불안이 뒤섞인 시장은 언제든 다시 뜨거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